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셨어요. 오늘은 왼손잡이 편 특집입니다. 왼손잡이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러 오시면 좋겠어요. 네, 뭐 안 보러 오셔도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왼손잡이 글러브는 왜 안 다루십니까?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왼손잡이 분들이 갈 수 있는 포지션의 특성상, 제가 앞에 영상에도 야구 포지션에 대해서 포지션별 글러브 설명해 놓은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왼손잡이 분은 내야수가 없어요. 물론 사회인 야구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런데 1루수 왼손잡이 가능하시죠. 왜? 왼손잡이는 내야수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내야라는 건 2루나 유격수나 3루수, 즉 작은 글러브를 쓰는 선수들은 없죠. 야구는 오른손잡이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오른손잡이가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설명드렸죠. 네, 전 인류의 왼손잡이 비중이 3%인가 5%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야구를 보다 보면 우투 좌타는 맞지만 좌투인 선수들이 확실히 적잖아요. 그래서 140 이상을 던지는 좌완 선발 투수면 지옥 불구덩이까지 들어가서 데리고 온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좌투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내야라는 포지션을 안 보기 때문에. 왜? 야구는 오른손잡이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송구 방향이 반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글러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쓰는 게 이런 투수 글러브 같은 거. 물론 얘도 투수긴 하지만 거의 내야 베이스의 투수기 때문에 작아요. 이런 것들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야 글러브는 아닌 거고,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이제 외야 쪽으로, 그리고 1루 밑에 쪽으로 본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왼손 1루 밑에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제대로 이제 길을 못 들인다라든가 할 경우에는, 특히나 웹끈이 많이 끊어지거나 이쪽이 볼록하게 막 튀어나오거나 형태가 틀어지는 경우, 그런 왼손잡이 1루 밑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송구의 문제라는 거죠. 송구의 방향성. 그러다 보니까 1루 밑에가 틀어지는데, 그렇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다 보면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이 다 다른 부분까지 잘 잡혀가면서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1루미터를 3분의 1밖에 못 쓰는 경우들이 나오는 이유가, 큰 외야 글러브를 좌투를 쓰다 보니 그걸 이쪽에다 접목시켜서 그런 일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투수, 1루, 외야 세 가지 포지션을 봤을 때 그나마 작은 게 투수 글러브인데, 사실 왼손잡이라고 다 투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엘리트 애들은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해요. 특히 왼손 투수 애들 같은 경우, 너희들이 글러브를 잘못 썼을 때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른손 야수, 즉 내야 글러브를 똑같이 접목시켜서 상담을 해주는 편인데, 사회인분들한테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왼손잡이 글러브 길 잘 들이기 어렵다.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길들이기 어렵다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단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왼손잡이 글러브들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찐따 같은 느낌 나오는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유명 메이커들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와요. 제가 조일이 할 때도 경험했던 일이에요. 오른손 글러브랑 왼손 글러브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레스, 우리 달고나 찍는 그런 쇠 같은 거 있죠. 거기에 한 면은 날이 있고요. 이렇게 날을 갈아놓고 위에는 이제 판을 얹어서 그런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죽을 쫙 깔고, 이런 가죽을 쫙 깔고, 그리고 그 틀을 얹어 놓은 다음에 프레스기로 팡 눌러 찍어 놓은 거죠. 그럼 가죽이 척커덩 하고 나오겠죠. 재단물들이. 그러면 왼손잡이를 만든다 그래서 왼손 그 철형을 만들까요? 그 철형 비용도 꽤 비싸거든요. 그리고 많이 쓰지도 않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가죽을, 오른손잡이를 이렇게 펑 하는 프레스를 찍었다면 왼손잡이는 이렇게 하면 돼요. 펑 찍으면 돼요. 네, 반대로 찍으면 나오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미생하시는 분, 그리고 똑같이 글러브 제작하시는 분이 만들었을 때 왼손잡이들이 와꾸가 좀 틀어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글러브 형태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글러브를 잘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예전에 조일이 할 때 그나마 제가 자부심을 느꼈던 게, 예전 저 있을 때 조일이 제가 그만두고 나서 좀 달라졌지만, 그때 글러브 만드신 분들이 참 잘 만드셨던 게, 왼손잡이 글러브 정말 잘 만드셨어요. 투수 글러브들.
네, 외야 글러브도. 그래서 조일이 글러브가 뭐 1루미터도 마찬가지고요. 왼손잡이 분들 많이 썼었어요. 옛날 뭐 이진영 선수 그 WBC 때 다이빙 캐치했던 그 글러브도 마찬가지였고, 다음에 유현진 선수 데뷔했을 때 썼던 그 글러브도 제가 이제 현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동산고를 제가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인연이 있어서 신인 때 줬던 글러브, 그것도 정말 잘 나왔었죠. 약간 탄색의 글러브. 많이 비틀어지거나 형태가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일제 글러브들도 잘 만들긴 하는데, 특히 미즈노 프로 같은 잘 만들긴 하는데, 미즈노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형이냐 2형이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잘 나와요. 패턴들이 약간 비틀어진, 소위 말하는 비틀어진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얘의 패턴이 참 애매해요. 이게 투수 패턴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작은 패턴. 근데 얘도 참 잘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느낌이 오른손 내야 거랑 비교하거나 오른손 투수 거에 비해서 너무 깊은 패턴은 아닌데 틀어진 느낌 나죠. 약간 비틀어진 느낌. 얘도 1형이라서 비틀어지긴 했지만 다른 오른손잡이의 이제 1형에 비해서 더 많이 비틀어진 느낌 보이시나요? 더 많이 이렇게 더 비틀어진 느낌이 나오고 여긴 더 벌어진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야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나온다라는 거죠. 모양 자체가. 이거 다 가공이 끝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 글러브를 사실 때 저는 왼손잡이 분들한테는 좀 그런 말씀 드려요. 올라운드 같은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좋은 거 괜찮은 거 좀 더 투자하셔서 사세요. 그리고 어차피 갈 포지션이 투수 외야밖에 없다. 그럼 그냥 외야 사세요. 올라운드 사서 두 개를 겸한다 하지 마시고 투수 잘 안 보시고 그냥 야수 쪽인데 나중에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외야에 비싼 걸 투자하시고 투수 쪽은 차라리 싼 거 15만 원대라든가 20만 원 미만의 제품들로 그냥 어차피 투수글로 그렇게 큰 좋은 필요 없으니까 사인분들이 그렇게 조언하는 편이에요. 비율을 따진다면 30, 30의 예산이 있다면 얘를 20까지 낮추고 그 10을 여기다 얻는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외야 쪽, 즉 야수 쪽에 좀 더 투자하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야분들 같은 경우는 제 아는 후배도 중간에 결혼해서 야구를 그만뒀다가 그냥 중학교 때까지 야구했던 친구인데 야구를 쉬다가 이제 다시 복귀할 때 5년 정도 애가 어느 정도 커서 복귀하는데 그냥 미즈노 프로로 투수 일로 외야 딱 오더 내버려 끝내버리더라고요. 아예 왼손잡이라서. 야, 뭐 이렇게 비싼 걸 사? 그때는 미즈노 프로도 한 65만 원 정도 갔나? 그런데 세 개 사니까 조금 더 할인을 받았겠죠. 어차피 자기 야구 뭐 시합만 뛰는 거고 글러브 3개 있어서 돌려가면서 쓰다 보면 몇 년 야구하다 야구 그만들었을 때 팔아도 3개 팔면 뭐 그렇죠. 한 40만 원씩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각설하고 왼손잡이 글러브 사용이 왜 사용할 때 가장 주의점들 그리고 왜 길들이는 거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라고 봤을 때 제가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에도 다른 영상에 언급했지만 공의 구질이라는 거죠. 제가 오른손잡이에요. 던져요. 정말 제가 볼이 좋다면 볼끝이 이렇게 갈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채니까. 근데 제가 볼끝이 안 좋으면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이리로 가요. 그래서 왼손잡이 분들 특히나 이제 선출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야구 선수 투수들 공 잡는 걸 보시면 공통점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봤죠? 네, 이렇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글러브를 끼고 투수 글러브를 끼고 공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일까요? 포핸드 캐치보다 백핸드 캐치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서서 잡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공의 구질이 제가 왼손잡이다. 꼈어. 네. 오른손잡이가 던지면 이렇게 살아가면 외부로 가겠지만 이렇게 말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이거 뭔지 알지? 이렇게. 사회인분들이 오른손잡이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손목 제끼고 있다가 낮게 오면 어떻게 해요? 손을 낮춰야 되니까 몸이 낮아진 게 이렇게 아니면 손이 쫓아가 이렇게 되다가 떨구는 경우. 그래서 가끔씩 사회인 야구 같은 거 보다 보면 왼손잡이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공 떨구는 경우 되게 많이 봐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손목이 제껴져 경직돼. 그러니까 튕겨내. 그럼 안 튕겨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렇게 잡아. 그래도 구조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새낙을 파트 10, 네, 10번째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피노키오 캐치볼 영상 보여드렸어요. 백핸드 롤링하면서 잡는 거. 결국 왼손잡이 분들은 백핸드 롤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공이 이렇게 말려오는데 이게 아니라 틀어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새나글 파트 10을 찍어 먼저 올리고 이 이하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날라오는 공을 잡는다, 이렇게 온다, 공이 박히는 방향일 수도 있지만 여기 맞아서 떨구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잡고 백핸드 캐치, 이게 되게 많아요. 나중에 왼손잡이 일루 야수들이 잡을 때, 오재일 선수 잡을 때 보세요. 그럼 유독 많이 틀어서 감는 동작이 보일 거예요. 그게 잘못 접근하시는 이유, 그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벌리고 제끼시는 분들은 그 백을 돌릴 때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돌린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포핸드, 백핸드, 지금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백핸드 들어서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면서 내가 친다라는가, 롤링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방향도 정면을 보기보다는 공이 오기 때 약간 틀어서 잡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나중에 끝부분에서 또 다른 미트 가지고 또 포스 미트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왼손잡이 글러브를 그래서 길을 아무리 잘 들어도 잘 못 쓰는 게 오른손잡이랑 똑같이 대비해서 쓰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제가 말한 곰발바닥, 소발바닥 자체가 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왼손잡이 글러브 길 잘 들이는 방법, 특급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왼손잡이끼리 캐치볼 하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 같지만, 아니 주변에 왼손잡이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왼손잡이 포스 미트로도 예를 말씀드렸겠지만, 그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오른손잡이가 그냥 가볍게 툭 스냅스로 하는 거랑 왼손잡이가 스냅스로 하는 거랑 미트를 받았을 때 왼손잡이 미트를 보면 빵빵 소리 자체가 틀려요.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스냅스로 해서 뭐 덜그럭 잡혀도 왼손잡이가 갑자기 뻥 하고 잡혀요. 잡는 것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캐치볼 할 때 곰발바닥, 소발바닥 제가 뭐 천정놀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잘 잡히는데, 막상 오른손잡이랑 이렇게 캐치볼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많이 아파요. 어디? 여기가 아니라 손가락 이 두 번째 마디가 엄청나게 아파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오른손잡이 분이 있다면, 우리 팀 좌투수랑 캐치볼 했을 때 어느 부분에 통증이 많이 올까요? 바로 여기 이 뼈마디 두 번째, 아니면 끝에 마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포수분들이 있다면 좌투수공을 받을 때 어디 많이 아프죠? 여기 아파. 진짜 아파요. 왜? 박혀오거든, 공이.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특히 왼손잡이 분들은. 팀에서 왼손잡이 분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잖아요. 아예 없는 팀들도 있지만. 우투자타 말고, 네, 캐치볼 할 때. 그래서 왼손잡이 분들은 항상 캐치볼 하면 여기 멍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파. 그러니까 살려고 이렇게 받아. 즉, 볼집이 아닌 포켓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켓으로 받는데 오므리면 어떻게 돼요? 공이 탄다 그랬죠. 그러니까 쥐어짜게 돼요. 그래서 경력이 쌓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니면 야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지 않고 어떻게 받죠? 이렇게 잡고 그냥 착, 착 이런 식으로 착. 그리고 외부로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좀 좁혀지고 이 포켓 쪽 이쪽으로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롤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왼손잡이 글러브들이 이제 웹이마이너라든가 이 더 위쪽으로, 여기가 아니라 포켓이 아닌 이쪽으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박히는 경우. 왼손잡이 글러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의 구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분들, 실장님 말대로 공발바닥 쏘는데 이게 아픈데요. 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른손잡이랑 캐치볼 해서 그래요. 이 전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올렸던 기본 곰발바닥, 소발바닥 다 붙여서 롤링 막 이런 거 설명할 때 천정놀이하고 우리가 손끝이 앞을 봅니다, 요렇게 캐치볼을 하는 방식은 될 수 있으면 왼손잡이들끼리 할 때 구현을 해야 돼요. 아니면 왼손잡이 분이 없으면 천정놀이를 하면서 그 감각을, 아니면 벽에다 공 튀겨가면서 그 감각을 연습하시고요. 실제로 오른손잡이랑 캐치볼을 할 때는 약간 틀어서 팔이 붙어서 포켓으로 해서 롤링, 잠잡 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투수 글러브라든지 작은 투수 글러브, 아니면 제 주변에서 저한테 또 꼬심을 당하셔가지고 야구 기본기 영상 보시고 왼손잡이용 내야 글러브로 오더 내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공방에서 미즈노 프로 오더든 뭐 제트 오더든 왼손잡이 내야수 오더 하셔가지고 쓰신 분도 있으세요. 팀에서 왼손잡이인데 뭐 2루 모신다 그런 분들 있으시니까, 수비 잘하니까 2루 내보내겠죠. 어쨌든 팀 사정상 그렇게 보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데
문제는 오른손잡이랑 캐치볼 하면 그게 좀 기본이 안 된다라는 거. 핸들링 숏바운드는 괜찮아요. 근데 캐치볼 할 때 좀 많이 통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숙명이세요. 네, 그걸 좀 감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자꾸 떼. 더 물러나. 그럼 더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글러브 끝에 지문을 대고 있어야지 공간에 유격이 생겨서 여기서 뜨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떼면 어떻게 밀고 들어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재치게 나오려고 그래. 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분들이 캐치볼 할 때 자꾸 검지를 떼시는 경우 많아요. 아프니까 211인데 이런 외야 끊고 검지 빼시는 분도 뭐 이해는 해요. 근데 이걸 떼는 순간, 검지를 떼는 순간 사람이 관절 인체 신비보다는 좀 오므리는 게 심해지게 될 거고요. 이걸 떼는 순간 포켓으로 갔을 때 물어주는 동작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쥐어 짜는 일이 생겨서 웹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틀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다 오른손잡이랑 캐치볼에서 그렇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부득불 오른손잡이랑 부득불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투수 글러브를 잡을 때는 백핸드 캐치 위주로 잡아주시면, 그리고 공은 볼집보다는 포켓 위주로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포켓과 볼집을 구분한다. 이것도 왼손잡이한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 뭐 또 용어 가지고 장난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처음 야구 시작할 때 볼집, 포켓을 혼재해서 쓰면서 여기라고 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공이 자꾸 잘 안 잡혀. 이렇게 해서 튀어. 그럼 어디? 여기가 얕아서 그렇구나. 그것도 쥐어 때리고 계속 거기다 박으려고 하니까 더 제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포켓으로 받는 요령은 뭐였죠? 백핸드 롤링의 개념으로 쓰시는 게 포켓으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포핸드 쪽으로 받는 일, 오른손 캐치볼 때 잡을 때는 좀 어렵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그때는 포핸드 좀 포켓이나 롤링, 포켓이나 웹지에 걸릴 때 뭐 하라 그랬죠? 자, 우리 사람 손이 이렇게 되죠. 롤링 하면서 이렇게 감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례 이렇게 하듯이 롤링, 이쪽도 롤링. 다 설명드렸어요. 백핸드 롤링. 그래서 새낙을 파트 10, 10번째 새낙을 세상에 나쁜 글러브 없다 영상을 보시면 정말로 왼손잡이 분들이 그래서 내가 캐치볼 때 좀 떨구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꾸 웹 쪽만 볼록해지게 이런 데만 나왔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지는 건 똑같아요. 글러브 끼고 오른손잡이 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새낙을 파트 1에 놔서 주먹 쥐고 잡아요. 그리고 관절 1, 2, 2, 1. 그리고 웹 이쪽 손가락 일자로 유지하시면서 포켓도 좀 만져주시고요. 그래서 특히나 포켓 쪽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제가 바닥이 판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되게 안 만지는 줄 아시는데 제가 포켓 쪽은 되게 많이 만져서 나가거든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예, 완충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보다는 포켓 쪽을 좀 만져주신 다음에 넓어지게. 그래서 왼손잡이 글러브인데 포켓이 빵이 넓어버리면 백핸드 롤링이 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므려서 잡는 것밖에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더 형태가 틀어지거나 내구성이 많이 약해지는 이런 비싼 글러브를 썼는데 끈이 막 자꾸 끊어진다라든가 형태가 틀어지고 여기는 바닥은 좁아지는데 여기는 아몬드처럼 되고 글러브는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켓 쪽으로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 요령은 글러브를 캐치볼을 할 때 제껴서 소위 포켓으로 넣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각도를 맞춰서 포켓에서 롤링해서 물어주는 그 연습을 하시면 좀 더 글러브 형태가 안 망가지고 나중에 내야 수비, 즉 투수도 제5의 내야 수잖아요. 내야 수비할 때라든가 아니면 POP 1루 베이스 카바 들어간다라든가 플라이볼 잡을 때조차도 형태가 잘 물리는 글러브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가 뭐 어떨까요? 올라가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왼손잡이 글러브는 그래서 부득불 소위 말해서 비트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로 친다면. 왜? 그런데 이제 사회인 분들 중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글러브가 비틀어져서 올라가 있죠. 소위 말하는 한 칸, 반 칸, 한 칸 반, 한 칸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잡히는 글러브를 엄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미궁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외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시면 이 검지부터 이게 일자가 돼 있죠. 일자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맞죠? 제가 오른손잡이 외야에서도 말씀드렸지 와서 아랫벽 윗벽 물렸잖아요. 윗벽 아랫벽 물리는데 즉 이렇게 물었을 때 왼손잡이로 하니까 잠깐 어렵네. 물었을 때 윗벽 아랫벽 물었는데 이 공간이 물리는 공간에 이 검지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진다 그랬죠.
즉 윗벽이 이렇게 돼서 공을 이렇게 돼서 물려야 되는데 여기가 웹이라면 봐서 딱 물려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무는 거예요. 흘러나가요. 즉 이 각도 방향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떠버리면 절대 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왼손잡이 분들이 조금 약간 노이로제성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칸에 되게 연연하세요. 되게 특히 외야를 끼시고 네 칸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서 엄지를 내리는 거에 되게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백핸드로 잡을 때 이 엄지 아랫벽이 좀 더 길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 걸려서 이렇게 감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나중에 왼손잡이 글러브 잘 쓰는 친구 중에서 외야 중에서 정수빈 선수 물론 패턴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백핸드 다이빙 했을 때 보세요. 날아가는 순간은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고 나서 피니시 순간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달려가면서 외야수에 잡을 때 이렇게 할 때 아 이게 되게 아래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거는 가면서 본인이 틀어서 내린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글러브가 내려가서 이렇게 다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선수들 왼손잡이 애들 보면 왼손 선수 애들 선수 출신이라든가 프로 애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감아서 네 칸으로 만들어서 검지가 돌아가는 경우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빵은 어디냐 여기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 거기 딱 박혀서 다 오므려서 담기끝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비 잘하는 선수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에이, 다 물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서 잡는 것도 되고 담는 것도 되는 두 가지가 되게 돼야 된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다른 외야 영상편에서 항상 올려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즈노 프로 이치로 패턴이지만 실제로 엎어놓고 봤을 때 밸런스가 4칸이 안 나와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한 3칸, 3칸 반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비트를 올린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내린다? 그러면 좀 더 내려가는 거지. 이게 굳이 4칸에 맞춰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러브 자체가. 예, 이 정도 밸런스예요. 딱 맞춰보면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왼손잡이 외야 글러브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롤링에서 감았을 때 물었을 때 내가 올라가야 돼요. 글러브가. 이런 식으로 감겼을 때 올라가서 물려야 돼. 그게 언제나 웹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잡히는 글러브도 엄지를 내리게 되면 되게 불안하고 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잡게 그리고 깊게 잡아서 이런 부분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잡히고 물리게끔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제가 외야 글러브 영상 올렸어요. 그게 되면 이렇게 비트로 올리고 있으면 안 빠진다라는 거죠. 다 잡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내가 잡혔다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영상에 올렸지만 외야수들 메이저를 막 머리로 달려가서 잡을 때 어떻게 잡냐고. 그래서 여기서 오므려 이렇게 오므리면 튀어요. 어떻게 갔다가 감죠. 머리를 간다 막 뛰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갔다가 가서 내가 공을 잡을 때 감아요 다. 네, 감는다고요 다. 그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뜬공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은 이거지만 실제로 잡을 때 팔이 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돼서 오므리려니까 이게 맞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튕겨나가면 어때? 더 내리고 더 감싸서 못 튕겨나가지 막아야지라고 빵을 키게 하는데 그럴 경우는 또 문제가 뭐죠? 땅볼 칠 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보살 안 해요. 네, 그럼 뭐 할 말은 없지만 보살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가 돼 있으면 땅볼을 쫓아가서 잡을 때 어떻게 돼요? 벌리는 일이 생겨야 되고 안 벌어질 경우에 그 엄지가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편안하게 안 들어가 뒤로 깔 확률이 높아요. 정면이 아니라 특히나 좌우로 이동할 때는 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 외야수라는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봤을 때 수비를 한다 기본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내릴 수 있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왼손잡이 외야수 글러브는 조금 더 올려잡는 그리고 빵이 너무 크지 않게 해도 캐치볼 하다 보면 오른손잡이라면 점점 이게 밑쪽으로 아픈 데로 가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굳이 일부러 거기를 제껴서 막 여기를 대놓고 강하게 막 때리지 않아도
캐치볼하는 방향성이 그래서 왼손잡이 외야수고 이게 볼록하게 나오는 게 오른손잡이랑 캐치볼 많이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잡는 거. 네, 캐치볼 할 때도 이렇게 잡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외야 글러브를 곰발바닥, 소발바닥을 하라고 제가 시켰잖아요. 정면 보고 곰발바닥, 소발바닥 하기에는 이건 오른잡이 외야 편에는 나온 거예요. 손가락이 길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짧은 글러브는 쉬운데 긴 글러브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붙여서 롤링하면서 잡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천정놀이 같이 가벼운 공으로 그냥 내가 예측 가능할 때는 그 연습도 좀 그 곰발바닥, 소발바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캐치볼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롤링 많이 해주시면, 즉 백핸드 롤링으로 공 물어주는 연습 해주시면 외야 글러브도 크게 형태가 많이 안 망가진 상태로 유지해서 쓰실 수 있고요. 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가공하면 각만 잡아서 안 움직인다 그래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네, 안 움직인다 그래요. 근데 저도 맘먹고 손 넣고, 네, 이 정도 넣고 이렇게 움직이면 다 움직여요. 제가 길들인 거예요. 자, 내야라 투수 그리고 외야랑은 글러브 구조가 틀려서 외야는 어떤 글러브든 제가 길들여도 잘 움직여요. 근데 이 동작이 공이 잡는 동작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 분들이 특히나 이제 외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게 파닥파닥파닥 만나고 싶어하는 욕심, 그건 알아요. 왜? 그래야 좀 안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로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우는 이런 끝에 걸렸을 때밖에 없어요. 거의 포켓이나 볼집에 들어왔을 때는 잡아 놔, 잡아 놔, 잡아 놔. 자 보세요. 잡아 놔, 잡아. 얼마나 움직여요? 이거밖에 안 움직여요. 넘버 세븐은 길각만 잡는다,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돈 받아 처먹는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알아요. 누가 그런 얘기 다 한다고 다 들었어요. 예.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말씀이 뭐냐면 자꾸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공 잡는 손의 모양을 글러브를 꼈을 때 딱 넣어서 맨손으로 공 잡는 손의 모양을 하고 놨고 잡아놔. 이 됐죠? 그럼 과연 정말로 글러브가 얼마나 움직이냐고요. 잡아 놔. 충분히 움직여요. 빈 글러브 질을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 움직이는 건 공 잡는 질을 할 때 움직임인 거예요. 그 공 잡는 질을 할 때 움직임이 뭐라 그랬죠? 바로 인치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특히 왼손잡이 글러브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되게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빵은 커야 되고 끝은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하시면 본인 글러브를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손바닥을 쳐다보고 공을 때리면서 이렇게 조작하지 마시고요. 왜? 포켓이나 외교니까 많이 이렇게 누르잖아요. 한번 본인들이 손등을 하늘을 보고 해보세요. 그리고 인체신비 5개 관절 말씀드렸죠? 모르시면 영상 보세요. 인체신비 진짜 많이 안 보셨어요. 엄지관절, 검지 2번째, 중지 2번째, 약지 2번째, 새끼 2번째, 5개의 관절. 엄지관절 어디다? 여기가 아니라 이 끝에 말이에요. 관절 있죠? 이 동작을 손등을 하늘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 하늘을 보고 공을 던질 필요도 없어요. 잡아, 놔, 잡아, 놔, 잡아, 놔, 잡아, 놔. 안 놔지네. 잡아, 놔. 살짝 벌려볼까요?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양을 느끼면서 내가 글러브가 공을 잡는데 얼마큼 조작이 될까라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빈 글러브질을 해서 그게 탁탁탁탁탁 만나는 게 거기 길을 잘 들여줘. 거기는 실사 가능.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계속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글러브질은 엄지새끼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나 엘리트 선수들 상담하기 수월한 게 뭐냐면 우리 공 잡을 때 어차피 이렇게 잡아. 이 퍼포먼스를 설명하고 인체의 신비를 설명하면 뭐 박병호 선수도 인체의 신비 들었고 성훈 선수도 인비 들었고 뭐 다 여기 왔던 친구는 뭐 최주환이한테도 다 얘기했고 다 선수 애들 보면 특히 포수 애들도 마찬가지. 이군 선수 다 오면 제가 다 그거부터 설명을 해요. 니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는데 글러브 안에서 어떤 손모양이 움직이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인지 부조하다. 네가 정말 야구 선수 때 너 글러브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네 글러브 그렇게 안 돼 있어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뭐냐? 손바닥을 쳐다보잖아요, 글러브를. 다 오므리고 싶어 하는 거야, 다. 공방에서 글러브 하고 끝나면 실장님, 빡빡한데요. 이러고 있어요. 자, 엎으세요. 받아. 놔. 물려 있었어요? 몰라, 본인들도. 이거 다. 그러면 지금 얼만큼 움직였어요? 5개 지문 느끼고, 요거. 그렇다면 제가 왼손잡이니까 오늘 들어온 것 중에서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겐다 들어왔어요. 네, 손 넣었어요. 그 동작 해보라고요. 안 돼. 안 돼. 날라오면서 튀어. 안 돼. 아, 그러니까 이걸 접어서 이걸 해야겠구나. 아니야. 그럼 접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돼요? 똑같이 안 돼요. 그냥 관절을 만지고 채나글에 나온 것처럼 이 인체의 신비의 느낌을 갖고 받아, 예, 놔, 받아, 놔. 잡히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좋은 글러브는 처음부터 다 잡히게 나왔다고. 잡아, 놔, 잡아, 놔. 이게 다예요. 그럼 왜 길들여 나한테? 본인이 하면 되지. 첫째, 우리가 길들일 시간이 없으니까. 캐치볼 해가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또 뭐였어요? 정확히 가슴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시간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저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공을 꼭 요렇게 정확한 부분이 아니라 웹이든 포켓이든 정확한 포켓이든 볼집이든 손바닥 아래는 다 잡히게. 그리고 뭐죠? 예상하지 못하는 타구. 그리고 막 불규칙이라든가 이런 타구까지 다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글러브 길을 내는 거고. 왼손잡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타구의 대처가 막 이동하면서 잡는 거. 그런 타구에 대처하기 좋은 글러브라는 게 저는 이런 글러브가 아니라 이런 글러브라는 거죠. 그래야지 들어갈 공간이 있고 완축엔 스핀 물어주고 완축엔 스핀 완축엔 스핀 물어주는 동작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동작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검지중지는 피 펴진 상태에서 빵이 넓은 상태에서 이렇게 꽉 쥐어야 되는 글러브가 나오면 그런 퍼포먼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글러브 조작질보다는 각이 먼저인 거고 조작질이라는 건 이게 글러브 조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래도 전체는 돌아. 글러브는 움직여야 돼. 이게 길이 잘 된 거야. 네. 제 거 그렇게 하면 다 돼요. 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여요. 더 잘 움직이게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야구란 퍼포먼스에 방해되는 요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관절을 내가 글러브를 끼고 했을 때 이 각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끼켜봐야 이 정도예요. 아랫벽은 여기라 그랬죠.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윗벽 아랫벽에서 움직여 봐야 이것밖에 안 움직이는 게 글러브의 구조인데 거기에 반해서 조작을 하게 하려다 보니 글러브가 망가지게 되고 야구가 망가진다라는 거죠. 내 야구가. 특히 외야수분들 더더군다나. 그런 접근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지금 쓰는 글러브를 검증을 해보세요. 외야는 211 끼잖아요. 그럼 제가 평소 연습할 때 116 끼라 그랬죠. 116 끼고 내가 인체 신비처럼 엄지 끝에 한 마디, 나머지 세 마디. 제일 중요한 건 코어, 검지, 중지 위주로 해서 5개. 어떤 사람도 인터넷에서 막 넘버 세븐 중지 약지로 넌 중지 약지로 잡으란 적이 없는데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검지, 중지 그 지점에다 공을 두고 잡아, 놔, 살짝만 잡아.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만 느끼는 거야. 나 잡아,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나 잡아, 나. 똑같이 그렇게 길든 글러브도 이렇게 쳐다보고 치면 다 튕긴다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치면 튀어요 다.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느낌 한번 감각을 익혀보시면 오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왼손잡이 분들은 내야 글러브라든가 그런 걸 또 안 써보셨기 때문에 특히 외야로만 접근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 뭐 그래도 빵이 크고 넓어서 이렇게 감싸지는 뜰채처럼 쓰는 게 전 좋아요.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뿐이고요. 근데 이렇게 고가의 글러브를 샀다라는 거, 이런 형태가 다 나와 있다라는 건 바로 얘네들이 많은 선수들의 퍼포먼스나 플레이를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 선수들이 피드백을 줘서 제품 생산에 그런 기술들이 녹아 들어간 거잖아요. 길들인다라는 게 그 고유의 패턴에서 많은 변형을 줘서 하는 건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또 뭐였지? 일루미트. 네. 미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오른손잡이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 순서가 투수, 야수, 일루미트, 포수미트 세 개를 다 갖고 오실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야수 글러브 다음에 포수미트 다음에 일루미트예요. 제가 일루미트 편 영상 제가 역대급으로 제가 찍은 영상 중에서 와 진짜 잘 찍었다. 이건 내가 생각해도 최고의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276번 영상이에요. 일루미트 영상. 그거 나중에 일루 보시는 분들이나 왼손잡이 일루 분들은 꼭 봐주세요. 같은 미트를 세 분이 갖고 왔어요. 그거 찍고 나서 저는 스스로 10 몇 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한 두세 번 돌려봤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최고다.
이게 진짜 내가 찍은 게 막, 와, CD시오. 이거 정말 내가 찍는데 스스로 막, 우와, 아무도 몰라줘. 근데 나만, 야, 내가 이런 걸 찍었나 했던 게 바로 276번 영상입니다. 그 맨손잡이 일루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세요. 거기에 주제는 뭐냐? 일루 미트, 미트는 미트다예요. 아,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즉, 글러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제가 상담 순서가 야수 글러브 다음에, 또 왼손잡이 미트 있겠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좌투 포수 미트, 일루 미트가 있으면 야수, 포수, 일루 상담 순서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쵸. 투수나 내야, 그 다음에 외야, 그 다음에 포수, 다음에 일루라는 거예요. 근데 제 포수 미트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할 거예요. 어차피 수요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포수 미트랑 똑같은 그 미트의 기능과 또 그 야수로서의 기능 두 가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약간 좀 미트 쪽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트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공 잡는 게 글로벌한 특징이 포켓으로 공을 잡는다. 이 포켓이 볼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포켓의 개념을 설명 안 했어. 어떻죠? 엄지 검지 사이로 받는다. 그게 미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111을 끼든 211을 끼든 특히 왼손잡이분들이 211을 많이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이 좀 바뀌기 때문에 완충을 많이 줘야 되죠. 포켓을 좀 깊게 하는 현상은 있어요. 물론 1루수도 뭐 야수, 내야수니까 수비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공이 오는 방향이 이렇게 오면 날라서 오면 바깥쪽으로 빠지니까 당연히 웹이나 포켓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 물어줘야 돼. 그러면서 롤링을 해줘야 돼. 근데 포핸드 쪽으로 왔을 때는 보면 여기 맞고 튕기는 경우가 많아요. 111 꼈을 때. 아까 야수 글러브 쓸 때 여기 아프다 그랬죠. 포켓으로 잡는다고 쳐도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박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사실 아까 외야 글러브 쪽에서 요 부분에다가 볼집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다 볼집을 만드는 거는 외야 글러브를 1루미터처럼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왼손잡이인데 1루미터보다 외야 글러브 훨씬 편해요. 당연하죠. 미트가 아니니까. 여기가 더 부드러우니까 완충해져서 박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밀려서 웹이 망가진다든가 글러브 틀어진 거 되게 많아요. 왼손잡이 외야수분들이 일루를 같이 볼 때 외야 글러브 쓰면 외야 글러브 다 망가져요. 아깝죠. 그래서 1루미터 써야 되는데 왜 못 써? 그 말한 포켓의 위치가 뻣뻣하거든. 딱딱하거든. 왜? 기본적으로 미트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팀에서 가장 강한 송구를 받는 위치잖아요. 1루미터라는 거. 포수 미트도 마찬가지고 투수공. 전에 황지훈 같은 애들 스텝 밟고 빡 던지면 140 이상 나온다고요. 네, 그런 걸 이겨내야 되는데 야수 글러브보다는 당연히 미트가 좋잖아요. 근데 사회인분들이 사시는 게 그렇게 딱딱한 왼손잡이 1루미터를 사놓고 나서 튕긴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왼손잡이 분들 2일 착수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켓이 깊어서 좀 더 박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마찬가지예요. 연습할 때 111 쓰시면서 내 정확한 포구 지점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위쪽에 세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의 구질에 따라서. 그래서 211 착수해서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좀 더 깊게 포켓을 깊게 만들어주는 방식 접목하는 것도 괜찮아요. 1루수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엄지를 내려서 올리면 계속 흘러요. 백핸드. 그래서 얘도 비틀어지어서 올려가는 게 돼야 잡히는 게. 왜? 피노키오 캐치볼 똑같잖아요. 롤링 물어서 하려면 올라가야지 오므리면 이렇게 바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1루수는. 그래서 백핸드 잡다가 떨구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므려서 잡으려는 분들. 그럼 어떻게 여기가 눌려지면서 이렇게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뼈대가 힘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고. 다음에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힘을 끝까지 전달 못 해요. 젓가락질을 아래젓가락 윗젓가락질 해야 되는데 X자로 젓가락질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떨구는 경우가 많으니까. 1루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노키오 캐치볼에서 백핸드 열어 잠궈 롤링. 특히나 이 캐치볼을 많이 해주시면 원바운드, 숏바운드, 백핸드 숏바운드 잡는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세낙을 파트십 꼭 봐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손잡이 분들은 정말 세낙을 파트십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물론 오른손잡이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유독 왼손잡이분들한테는. 마지막으로 포스비트. 이건 둘둘둘 패턴이에요. 어때요? 모양 자체가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진짜처럼 나와요. 이게 너무 길어요. 깊은 패턴이에요. 요거 손님 거 지금 계속 만지고 있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검증을 했는데 어제 왼손잡이분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저한테 일루미트랑 웨어글러브를 하는데 웨어글러브를 이제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일루미트 이번에 맡기면서 그렇게 오셨길래 한번 껴보시라 그랬어요. 캐칭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끼고 나서 이렇게 끼란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던져드렸어요. 잡더라고요. 네. 탁 잡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롤링 하세요. 딱 롤링하면서 잡긴 잡아요. 근데 왼손에다 쥐고 제가 이렇게 던졌거든요. 갑자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훨씬 잘 잡히죠? 오! 네. 마찬가지예요. 왼손잡이 포스미트 어려운 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특히나 앉아있을 때 오른손잡이 공이 던지면 바깥쪽으로 던지면 다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려면서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일로 밖에서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말려 들어올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엄지를 삔다라든가 아니면 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왼손잡이 선출분이 포즈를 보는 걸 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안 앉더라고요. 이렇게 앉더라고요. 제가 앉으면서 약간 틀어 몸을. 그래서 바깥쪽, 우타자에서 바깥쪽 공을 잡을 때 왼손잡이분들 그 우투수에서 바깥쪽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 올리더라고요. 계속. 네. 그분 포수 출신이 아니에요. 왼손 포수 출신은 없어요. 투수 출신인데 본인만의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이렇게 바깥쪽을 백으로 쳐서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오, 잘하셨어요. 그건 포수. 진짜 왼손잡이 포수 밑에 진짜 예술로 하셨거든요. 아예 딱 쳐 올리는 거. 그런 식으로 이거 사용하시는 분은 쓰셔야 되고요. 물론 좌투수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쪽으로 하는 거 어쨌든 외부로 또 갈 거예요. 왜? 안쪽으로 박히는 것들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그럼 어떻게 마찬가지로 잡다 보면 웹 쪽으로나 배로 쪽으로 많이 박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왼손잡이 포스미트는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게 제일 좋은 건 왼손잡이 투수공을 받으면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빵빵 받을 수 있는데 오른손잡이 투수공을 받으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몸을 틀어가지고 백핸드 쪽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감아서 올리는 식으로. 손목 들거나 제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롤링하면서 감는 거예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따봉 하듯이 그걸 이렇게 해서 따봉 올린 거예요. 제가 똑같이 따봉해서 올리시면 돼요. 네. 제가 엄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죠. 전 그냥 여기서 롤링한 거예요. 그 모양이에요. 그 롤링 좀 해주시는데 공이 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에서 밀려서 올라가는 거지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따봉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감는 느낌으로 백핸드 캐치 많이 연습하시면 이 하다케 하면 포스미트 이분도 둘둘둘 패턴에서 깊은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즉 포스미트 왼손잡이를 잘 쓰시려면 자세부터 좀 바꾸시고 백으로 잡아야 된다. 정상적인 자세로 좀 아웃 잡기 되게 힘들다라는 거. 이거는 오른손잡이 포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많이 삐는 게 뭐예요? 오른손잡이들 포수들 많이 삐는 거. 예. 오다가 이렇게 말려서 들어올 때 이렇게 네. 왼손잡이 공 던질 때 잡기 어려운 게 뭐예요? 이러다가 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틀어서 잡던가 아니면 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밀다 보면 사실 펀칭 나는 것도 많거든요. 아무리 각도 제끼지 말고 이렇게 가라도 잘못 받으면 떨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그러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이렇게 해서 틀어서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접목하시면 우리 왼손잡이 포수분도 이때 잘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왼손잡이 분들 좀 도움이 되셨어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기회 잘 드리는 법 요령. 첫째, 왼손잡이끼리 캐치볼을 해라. 불가능하다? 패스. 두 번째, 천정누리는 군발바닥, 손발바닥 천정을 보고 제대로 볼집, 즉 뭐죠? 정확한 포지션을 받는 연습을 하되 천정누리 할 때도 약간 감아서 잠그고 잡는, 즉 포켓으로 받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실제로 캐치볼을 하실 때는 오른손잡이 되는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백핸드 롤링으로 잡는 연습을 해라. 즉 새낙을 파트십에 나온 피노키오 캐칭 드릴을 좀 연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캐치볼 할 때 빠른 공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서 스냅스로 비슷하게 가볍게 캐치볼을 할 때 이걸 몸에 좀 익숙해지시면 정말 빠른 공이 올 때도 이거 연습 잘 되실 거예요. 계속 돌릴 때마다 소리가 나네. 네, 그래서 세나글 파트십에 나온 백핸드 롤링 연습 많이 하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또 엄지를 강제로 내리지 말아라. 안 내려갈 거야.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런 글러브들 보면 알겠지만 만들어진 게 밑으로 올라가 있는 거, 이걸 한 두 칸반 세 칸반까지 내리려고 해도 이게 내려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 롤링은 그냥 감아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감는 것, 즉 올리는 게 되게 길을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시라는 거죠. 물론 글러브 메이커에 따라서 태생적으로 조금 내려온 게 있고 올라간 게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거의 올라가거든요. 얘는 그래도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오른손잡이처럼. 그래도 얘도 올려가는 게 잘 되게끔, 그럼 내려가는 건 쉬워요. 아시겠죠? 내려간다라는 건 엄지 각도가 이렇게 내가 여기를 좀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는 동작들을 할 때 조금 튀는 현상은 나올 수는 있어요. 또 마지막 포켓. 네. 포켓 지점이 원래 정확히 여기인데 오른손으로 캐치볼을 보면 여기로 가기 쉽다. 그것도 좀 기억해서, 아픈 건 당연하다. 안 아프려면 감아서 좀 이쪽 아래쪽에다 걸어주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일루미트 같은 경우에는 211 착수하는 거, 네, 몰아서 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다라는 거로, 외야수는 그쪽 211 착수했을 때 이쪽으로 포켓이 형성 안 되게끔 주의하라는 것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왼손잡이는 이 정도만 아시면 나머지는 오른손잡이 영상 보시고 대입하면 되고요. 항상 우리가 캐치볼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좀 고민하고 글러브를 사용하시면 좀 더 내구성 오래 가게끔, 웹이 잘 끊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게끔, 형태가 틀어지지 않게끔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넘버 7이었고요. 왼손잡이 편에 대해서는 이걸로써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